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자, 보시죠.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지? 이제 부자 마인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했고, 우선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경매에 있어서 이상한 짓은 어디까지 하냐면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정말 여기까지인가 싶으면 저기까지가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게, 부자 마인드 그건데, 나 같은 경우는 경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나는 항상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번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잘 알아야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내가 아는 거죠. 돈을 벌지. 커피도 그렇잖아, 지금. 그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방식은 똑같이 차려놓는 것보다, 일반,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가 주는 어떤 구조하고 어떤 상품의 성질을 비교하고, 금액이라도 단돈 200~300원이라도 싸면 와. 맞아요. 그런데, 200~300원 싼 데다가 어떤 그 동네 성향에 맞는, 예를 들면 혼자 마시는 놈이 많다. 한 2~3명이 오는 놈이 많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구조와 어떤 분위기를 내주면 되죠. 강남에 같은 데 가보면은 예약석 그래가지고 안에 4~5인이나 6~7인이 앉을 수 있는 곳을 따로 놓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약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실 수 있게끔. 그래야 이제 업무적으로 미팅이 가능하게. 왜냐면 또 옛날에 레스토랑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커피숍들은 또 비밀이 또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이 또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어떤 그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곳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어떤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경매도 어찌 보면은 내가 혼자 하고 돌아다니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나 개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1인 사장인 거지. 그게 1인 사장인 거고. 지금 보면은 그 성훈 씨죠. 네. 성훈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사업적으로 개인 투자도 하지만 사업적으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생각의 중요성하고 이런 거를 봐야 돼요. 단지 부자 마인드가 아니고 사업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할 때는 뭐 천천히 가든 지가 뭐 가다가 10km 가다 쓰든 말든 그건 지 맘인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빨리 도착한 순서대로 상금 준다고 경연대회를 하면 미쳐버리잖아요, 애들이. 그건 런닝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경연대회잖아요. 팀 나눠서 막 경주하고 막 그러면 막 게임에 몰입돼도 좋아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게 혼자서 누군가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야. 애초에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시작할 때 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실무는 부자 마인드라고 하는 게 부자 마인드 책을 우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아니고 그 팟캐스트도 있지만 강의 있죠? 그거를 한 진짜 여러 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 하면 두 가지죠. 여기 있듯이 선인성과 악인학과하고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구성을 해놓은 거 기억하죠? 네. 예. 정말로 선인성과 악인학과라는 게 맞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죠? 원인을 자기 스스로 안다고 거의 다 알아. 내가 전력 투구를 했는가 대충 투구를 했는가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전력 투구를 내가 했다면 분명히 전력 투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도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마음이 살짝 약해지려고 그럴 때
정말로 진인사 대천명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원인을 정말로 내가 쓸 수 있는 원인을 다 넣는가? 그 가끔 영화 보면은 강도나 이런 애들한테 칼 맞아 죽는 경우 보면은 정말로 칼 맞는 순간에도 내가 얘랑 같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자포자기해 버리지. 대부분. 근데 만약에 칼 맞는 순간에 눈이라도 뽑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뽑을 수 있어, 진짜로. 그제?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어떤 의미는 한문으로만 이렇게 싹 써놓으면은 감은 잘 안 오는데, 실생활을 적용을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성우 씨가 하는 어떤 커피 사업이나 기타 등등에도 똑같아. 공인중개사들 앞에 차려놓은 거 봐봐요. 저게 진짜 저 사람들이 최선일까? 그치, 아니죠. 개선할 게 수두룩천지지. 그럼 그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해. 그게 자기한테 진인상가를 생각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경기 탓한다고, 통상. 대부분 실력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래. 환경 탓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노력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 사이에 부자 된 놈 꼭 있어요. 그러니까 탓을 나한테서 찾아야지 그걸 뭐 남한테서 찾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실무는 부자 마인드고 경매 전 과정에서 부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전 과정. 명도까지. 매매 전월세까지. 그래서 원인을 뿌려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명도를 손대면 이상하게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나한테 씨앗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한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명도라는 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배려하는 게 명도가 아닌데. 그죠? 명도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명도지 배려하는 게 명도인가?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논점을 또 자기가 착각하는 것. 여기 이제 글로 가운데 써놨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돈을 벌 만큼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벌 수 없는 곳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즉,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명도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고, 그 사람을 어떤 질긴 감정을 단념시키는 건데, 이 단념시키는 게 목적인데, 난 정말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잘해줬는데, 잘해주는 거하고 명도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 수 없는 곳에서 노력하듯이 되지 않는 곳에서 되지 않는 노력을 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좋다라는 관념이 두루뭉실하지만 실제로는 부적합한 장소에서 부적합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물건을 고를 때도 그래. 그런 거. 방송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명도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많이 줘서 편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말씀. 그게 기술이 되려면은 베풀기만 해서 기술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기술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때리잖아. 그러세요. 혼내잖아. 일부러 사줄 돈이 있어. 근데도 아직 애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죠. 근데 애가 커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다 사주는 게 옳은가? 어떤 때는 돈은 있어. 근데 애가 너무 애가 방만해. 그럼 뭐라 그러죠? 야 돈 없어. 안 사줘 그러면 삐치면 그죠? 안 사줘 하면은 삐치지 않는다는 자신 있으면 안 사줘 할 수도 있지만 애가 좀 삐뚤어져. 그럼 안 사줘가 아니고 돈이 없어. 그래서 엉사를 부린다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훈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장 명도의 핵심 목표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불협화음 없이 부드럽게 내보내는 거고, 부드럽게 내보내고 불협화음이 없으려면은 이 사람을 일정하게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러려면 당근만 주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한도 끝도 없는 거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련사라 그러죠. 조련사. 우리가 이제 짐승들을 조련할 때, 얼르고 뺨치고 막 하잖아요. 안 그러고서 어떻게 물개한테 박수치게 할 거야. 그죠? 물개한테 어떻게 해야 박수를 치지?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이 왜 훈련 안 시켜주냐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론 사람도 똑같이 철창에 가다 놓고 배고플 때 먹는 걸 미끼로 하면 훈련돼. 그게 똑같아. 근데 이 철창에 안 가다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합리적인 생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물 검색 훈련으로 들어가면 밑에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최단 기간에 최다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내는 능력을 합니다. 예.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최단 기간에 최단 물건 검색.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뒤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최단 기간에 최단 물건을 검색해라. 이거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거가 내 몸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량물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예, 최단 기간에 최다 물건을 검색하세요. 그럼 그럼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원래는 더 많은 설명 필요 없죠. 왜냐면 저 9개월대로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검색해 보면은 시간을 딱 1시간을 재보고 검색을 했더니 1시간 사이에 60개야. 그럼 1분에 60개네. 근데 이게 자기가 봐서 최선인지 정말로 내 몸에 극대로 훈련한 건지는 모르잖아, 솔직히. 그럼 더 빨리 해봐야 되겠다. 그럼 초재고 해보잖아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도 많이 해보듯이. 그런 거죠, 똑같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자기 차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니까, 기술자들이 이제 재놓죠. 뭐, 제로 빼기 몇 초다. 0km에서, 속도를 내서 그 100km까지 돌파하는 초를 재잖아요. 그게 자동차의 성능이고, 어떤 차는 잘 달리는데 200km 이상 잘 가면은 힘 빠져버리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한국 차는 100에서 120km 달리는 순간 갑자기 엑셀 밟아도 허당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160, 180, 뭐 200, 사람, 차들도 그런데 외제차도 한 180부터 속도가 이게 밟으면 응답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엑셀을 딱 밟으면 바로 엔진이 슉 가줘야 되는데, 한 대 딱 때리면은 한참 있다가 이제 가란 얘기인가 봐 주인이 울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가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최단 기간에 최다 물건을 검색하세요. 딱 그러면 이 구절만 가지고도 나는 고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 버는 길인데, 최단 기간, 최다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내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는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일정 기준에 도달? 이런 뜻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을 보면, 가만히 이제 보는 거야, 이게. 일정 기준에 도달. 뭐지? 일정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 뭘까요? 일정 기준. 일정한 수익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땡! 수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물건을 보고 고를 때 이게 얼마를 나를 주지? 어떻게 알죠? 낙찰가도 몰라, 시세도 모르는 판국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딱 보고 물건을 담는 데는 최저 기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회독을 지난주 했거든요. 아까 하는 연습을 한 1000건 정도 했었는데요.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과거 낙찰 사례랑 인근 지역 낙찰 사례를 보고 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있겠나 없겠나를 좀 봤던 거예요. 그거는 네네. 훈련이 아니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망상 훈련을 해서 안 되는 훈련을 네.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내가 이 물건에 들어갔다면 수익이 날까? 아까도 말했지만 시세도 몰라, 월세 수익도 몰라. 그죠? 매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월세도 모르는 입장에서 수익이 날까? 이것도 좀 이거는 망상인 거죠. 환상을 이제 안 보이는 걸 보는 경우. 그러니까 도사훈련 한 거지. 도사훈련. 그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이라고 보는 게 어렵고, 예를 들면은 골프를 하는데, 안 맞는 폼으로 1시간을 연습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에 막 물집이 잡혔어. 그러면서
너 뭐 했냐? 그러면, 나 골프 훈련했어. 그러냐면, 박세리가 보면은, 그건 훈련이 아니죠. 잘못된 거를 연습하는 걸 어떻게 훈련이라고 합니까? 그죠? 잘못된 것도, 그럼 공부 못하는 거, 돈 못 버는 연습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표현하나?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실패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량물건의 검색 훈련이 되려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만 훈련인 것이지, 그거는 훈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최소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최소의 기준은 언제 식별이 되는 거여야 돼요? 지금 검색 중이잖아. 네. 많이. 검색 중이니까 네. 물건을 보는 순간 식별이 되는 기준이어야 되겠다. 조사도 안 했으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검색 중에다가 기준 좋아. 담아.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겠냐고. 눈에 지금 뵈는 단계에서 고르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수박이나 뭐 토마토를 고른다,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토마토 먹어보지도 않았고 뭐 얼려보지도 않았고 그냥 만져만 보고 눈으로만 본 다음에 담는다. 그죠? 색깔 보죠? 그래서 덜 익은 거는 파란색인가 떠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익으면 빨갛게 된다. 근데 만져보니까 흐물흐물거려. 그러면 이건 너무 익었구나. 안 골라. 탱탱해 이거는. 그런 거 보죠. 그 다음에 어떤 거 기스가 나 있냐 안 나 있냐. 그거 보고 담지 누가 그 속내를 보고 담을 능력도 안 되고. 끼케바의 수박도 보면은 되지도 않는 걸 통통 쳐보자. 통통 쳐보고 꼬랑지에 뭐 꼭다리가 뭐 이렇게 말라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요 정도만 딱 가지고 담잖아. 그래 놓고도 가서 후회하죠. 가끔 후회할 때 있잖아.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아저씨. 그러면 탁 두들겨 걔가 이렇게 해. 그래서 집에 가서 먹어보면 맛없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을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기간 최다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내라. 그 일정 기준이 무엇일까? 그 일정 기준이 뭐지? 요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 기준이 뭘까? 그 수준에서 봐야지 뭐. 단순하게 보면은 유찰된. 그치. 네.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도 수박 고르거나 토마토 고를 때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를 두들기고 있는 입장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뭐냐 이게. 뭘까? 아까 말한 유찰 횟수 또.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좀 드는 거예요. 욕구? 그러니까 사고 싶은 욕구? 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살. 땡! 그것도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지 않고 첫째는 권리 분석이 깨끗해야지. 그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요걸 보고 있으면 처음 보이는 게 권리 분석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은 다 권리 분석이 할 때 없더라고요. 거의 다 네네. 안전하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권리 분석이 나쁜 거는 일정 기준 수준의 미달이다. 나쁜 거는.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통과됐다는 것은 내가 물어줄 게 없든가 네. 아니면은 물어줄 게 있긴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서도 괜찮든가. 네. 그거를 일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금방이죠. 그거.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유찰이겠네. 안전한 게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요? 무조건 권리 분석이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결국은 1등은 시세조사 단계와 수익률 분석 단계를 거쳐서 그 똑같이 아무리 잘해도
낙찰가를 한 2만 원이라도 덜 쓰면 떨어지게 돼 있어. 결국은 베팅할 수 있는 배짱력이 필요한데, 이 배짱이라는 것도 어디서 생기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요만큼 쓰면 요만큼 벌어라는 확신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배짱이라는 게. 사실 지난 목요일 날 그 남부지방법원에서 빌라 하는 거 한번 입찰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세 나름대로 시세를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수익을 예상하고 그걸 썼거든요. 나중에 매매됐을 때요. 근데 결국 1,000만 원 예상한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2천만 원은 제가 너무 무리한 생각을 했는지. 얼마 정도 투자될 것 같았어요? 2천만 원이? 물건 가격이 아니면 제 실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실투자금에. 투자금은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 투자해서 2천 벌 생각한 거네. 근데 그게 지하라서 이제 매매가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러니까 매매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서 3천 투자해서 2천을 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매매가 쉽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은 3천 투자해서 1,000만 원 벌고 떨어지겠다는 것 생각을 한 사람이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세 조사를 잘했니, 시세를 잘못 판단했니,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3천 투자하면서 1,000만 원 벌면 얼마 수익률이에요? 30% 수익률이네. 그제? 거의 명동 사채 수준이네. 그죠? 그잖아. 명동 사채는 요즘에 29점 몇 프로인가 돼. 사남원이니 이런 게 법률 사채 수준이. 그러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 수익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사채는 그 자체가 전체 수익률이지만 요거는 그 사이에 월세도 좀 돌리다가 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채는 3년 후에 돌려받아도 원금만 돌려받지만 부동산은 3년 후에 내가 잘만 사놓으면 100이라도 200이라도 오를 수가 있어. 또 좀 그잖아요. 새끼를 계속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포츠카를 타면 보대는 나고 속도는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카로 이렇게 그 어떤 속도를 낼 만한 도로가 없어. 그 다음에 방지턱 넘으면 바닥 다 긁어버려. 알죠? 너무 낮아. 그죠? 대신에 뽀대는 나고 여자 꼬시긴 좋아. 그죠? 근데 이제 차고가 조금 있으면 세단은 속도는 좀 느려. 뭐 이런 어떤 장단점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르고.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핸드폰 만들고 애플에서도 만들면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내년인가 아이폰 7은 4인치 나온다면서요. 다시 줄어들잖아. 지금 4.7인치, 5점 몇 인치에서 옛날처럼 주는 거죠. 오히려 주는 거 나오면 나도 살 것 같아요. 이제 큰 화면이 좋았다가 다시 또 바뀌더라고, 내 마음이. 그러면 전 세계 몇 억을 상대로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는 입장이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요건 요거대로 싫고 장단점 있고 저건 저대로 있는 거죠. 차도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 지하 빌라를 응찰을 시도를 했을 때, 그죠? 영훈 씨가 바라보는 관념은 이거는 지하 빌라이다라는 단어 하나만 봤지만 어떤 사람은 지하 빌라고 내가 살기도 하고 여기 일시적으로 몇 개월 거주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다양한 이 물건을 하나의 관점에서만 봤잖아. 아까 스포츠카라는 관점만 봤지만 내가 딱 스포츠카 모양도 나고 꼬시기는 좋은데 그럼 도로 방지턱 있을 때마다 턱턱 걸리면 스트레스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고급차들 이런 스포츠카는 기름 엔진 오일이 말라요. 우리는 보통 엔진 오일 넣으면 15,000km에 한 번씩 갈거든, 나도. 근데 이런 그 고급 스포츠카들은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엔진에서 엔진 오일을 말려버려. 그러니까 보충제를 들고 다녀, 기술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 불편해.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폼은 나는데 이게 싫어. 왜냐면 내가 또 나의 성향이 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딱 보면은 다 좋아 보이는데 각자의 마음속의 동기와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호가 생기고 취향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그럼 지하 빌라를 내가 이걸 사서 이문을 남기는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할 때 나는 그냥 단지 지하 빌라고 안 팔릴 것 같아서라는 굉장히 단조로운 동기로 내가 야, 난 3천 투자해서 2천 벌어야 돼. 아유, 70 몇 프로 벌어야지. 응? 그잖아. 70% 정도 되죠. 3, 68이니까. 나는 6, 70%는 벌어야지 만족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서 60%짜리 수익률은 없어. 저는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전체 금액은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남의 돈 끌어왔지 내 돈 끌어온 게 아닌데. 남의 돈에 대해서 이자만 주면 됐었지. 그거가 어떻게 예를 들면 1억 주고 사고 8천을 꼈다고 쳐도 내가 1억 주고 샀으니까 1억을 가지고 투자한 거다라고 생각한 건 자기만의 망상인 거지. 어차피 생각은 자유잖아. 생각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 의해서 낙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별 희한한 기술로 상대를 죽이려고 기술 연마해도 생전 죽이지도 못하면 그건 기술도 아니야. 맞죠? 똑같은 거. 이 현실은 되게 냉정해. 냉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3천을 투자해서 2천을 먹으려면 이것만 딱 숫자를 딱 보라고. 그럼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합리적이고 겸손해 보이고 막 그지? 막 풍미 같고 뭐 근데 지금 이 정도를 대부분 원해. 네. 근데 주식에 가서는 왜 원전 구하면 되게 잘했다고 자기는 생각할까? 하루에 50 벌었네, 100 벌었네 해서 중독돼서 빠지지만 실제로 자기 투자 수익률 1년에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에 반 까먹고 자기는 다 그런 어떤 외계 환경 속에 있잖아, 지금. 그죠? 전에도 말했지만 경매라는 어떤 즉 부동산이라는 재화 이외에 사자마자 떨어지지 오르거나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어? 거의 없어요. 없다, 없어. 오리나 닭 같은 경우나 돼지는 새끼라도 낳아. 그죠? 네. 얘가 늙어가더라도 얘를 또 낳아서 번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뭐 어떤 재화가 번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죠? 공산품들 다 사자마자 떨어져. 그죠? 농산물들 사자마자 떨어져. 보관하기도 힘들어. 그죠? 유통하는 모든 것들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어서면 0이 돼버려 순식간에. 그렇잖아. 지금 커피도 그러잖아. 서울시하는 이 커피도 이거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떨어져 버려. 우리가 이마트를 가도 저녁이 몇 시 넘으면 초밥이 반값 돼. 떡도 막 옛날에 낮에는 하나에 한 팩에 3,000원씩 하던 게 저녁 시간대 되면 3팩에 6,000원 가져가라 그래. 이 시간에 의해서 모든 거는 소멸되고 떨어지는데 이 부동산만은 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을 딱 가지면 이거는 소중한 재화인데 이 소중한 재화를 가지고 여기에다 또 풍미까지 취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래 안 그래? 특이한 게요. 그때 입찰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6장 입찰표를 제출하시더라고요. 6장. 네. 근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게 6장 중에서 제 것까지 포함해서 4개를 그분이 낙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 명의더라고요. 아주머니신데 근데 가격을 다 높이기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낙찰 4개를 하신 거 보고 내가 좀 낙찰가 선정을 잘못하고 있다. 낙찰가 선정 때문에 대부분 막 1년 내내 헛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시세조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시골에 농사꾼이 있어요. 아니면 도시 사람이 있다 칠까? 성훈 씨는 생전에 쌀 나무에서 생긴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근데 시골을 여행을 딱 가는데 어떤 농부가 뭐 소를 앞에 세우고 어떤 철 농기구 같은 거를 땅에다가 꽂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땅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속으로 볼 때 생각을 하기를 저 인간은 오죽 할 일이 없으면은 놀 게 없으니까 우리는 PC 가지고 게임하는데 저 사람은 소 가지고 논다. 소 가지고 땅을 왔다 갔다 뭐 별것도 없잖아. 왜 땅을 파고 저러고 돌아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땅에다가 뭘 뿌리는데 저걸 뭐 하는 거지, 저 아저씨는? 뭐 되지도 않을 짓을 골라 한다. 또는 우리가 사막을 가는데 어떤 사막에서 뭐 쇳덩어리를 했더니 땅속은 뭘 파. 무슨 사막에 모래 파봤자 모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뭔 짓이지? 돈 들여서?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석유가 난단 말이야. 그러잖아. 모르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저게 뭔 짓이냐. 근데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아줌마가 잘했다라고 볼 수는 모르겠어. 내가 아직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지만 대부분 보면 시세 조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짧게 보면은 이 용도에 대해서 국한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가보다 높게 썼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눈탱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사죠. 그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걸 내가 놓쳤나를 생각해야지. 대부분은. 그죠? 저 인간들이 저 돈을 들여서 저인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땅에 그 모래를 팔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뻘짓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시골에서 여자들은 야 한글만 읽으면 되지 대학을 왜 가냐라는 놈이 있고 야 무조건 사람은 배워야 돼 유학가라는 놈이 있다. 완전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보는 사람이 있고 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뻘짓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원래. 그냥 저 짓을 할까? 그래서 한번 보는 거지. 봤더니 저놈은 진짜 멍청해서 그 짓을 하는구나라는 결론은 나중에 나오는. 그죠? 바로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가 못 보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딱 보니까 나는 이미 그 무엇인가 뻘짓하는 어떤 원인들까지 싹 살펴볼 만한 능력이 돼. 그죠? 네. 딱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거 쫙 분석해보니까 저 사람 잘못했네 라고 결론을 낼 정도의 실력이 있겠네. 그 실력을 쌓는 게 실무 능력을 쌓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천을 투자해서 2천을 버는 것은 폭리금 맞아. 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수강생들이나 PT들이나 나부터도 그러면은 그게 폭리라고 말할 정도로 낮게 수익을 보셨습니까? 라고 궁금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말한 거는 한 푼도 안 투자되고 몇 억도 보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러십니까? 그거는 경매 공부의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폭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마인드에 어긋나죠. 예를 들면은 42km를 뛸 능력이 있는 놈이 42km 뛰자라고 하면 만용도 아니고 자만심도 아니지만 한 1km 뛰면 헥헥거리는 체력 가지고 저질 체력 가지고 있는 게 빤한데 즉 실력이 없어. 얘는 마라톤 연습도 해본 적도 없고 몸도 이렇게 비대해. 그래서 진짜 한 500m도 못 뛰는 놈이 42km 그까짓 거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분수도 모르는 놈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경매를 처음 경험하는 입장과 경매를 해도 어느 정도 성과, 즉 경지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짚어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실력이 좀 되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정도 볼 수 있어. 근데 그 건에 있어서만은 3천에 2천을 버는 것보다 3천에 1,000 버는 게 그 물건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이었을 거야. 왜냐면 그 사람 나보다 마인드가 세고 나보다 이득을 적게 먹어도 되는 놈이 들어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부합한 욕구를 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력에 부합한 욕심을 내야 돼.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해야지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근데 대부분은 경매 실력이 없는데 많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항상 그래. 항상.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왜 진즉이 부자 안 됐어? 그렇잖아. 진즉이 부자 되면 되지. 공부도 조금 하고 돈 벌면 되지. 근데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죠? 미국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언어 소통하지 왜 그래? 자, 뭔지 알겠죠? 아까 앞서 말했던 부자 마인드라는 거의 의미. 자,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벌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없는 곳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벌 곳이어도 내가 적정 수준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 못 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적혀진 거를 진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 아시겠죠? 네. 최단 기간에 최단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라. 일정 기준에 관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준이란 건 뭐냐? 되게 간단한 권리 분석 통과, 1차 서류 심사 통과, 2차는 이제 유찰이라는 걸 통해서 일견했을 때 시세 차익이 좀 커 보이는 것들을 먼저 고르죠. 그게 1순위 아닐까? 본인 회사에 한 명만 골라. 근데 10명이 지원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줄일까? 10명을 다 볼 거야? 다 볼 수도 있겠지. 그지만 10명 다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네. 서비스 직업이니까 더럽게 못생겼어. 그리고 나이가 50이야.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안 뽑지. 그잖아. 커피를 파는데 분명히 남자보다 여자 뽑으려고 할 거야. 근데 남자인데, 남자긴 한데 꽃미남이면 생각해 볼 수 있어. 20대면. 근데 얘가 35이래. 그래서 커피숍에서 일하겠대. 그러면 안 뽑지. 나 같아도 안 뽑아. 근데 이뻐. 여자인데 이뻐. 근데 이쁜데 똑같이 이쁜데 30 초반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얘가 40 초반인 거야. 40 초반인 여자를 여기다 앉혀놔가지고는 커피 장사 그만하는 거지.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목적에 맞는 어떤 선별을 하죠. 그러니까 나이로 잘라버릴 수 있겠네. 그죠? 남녀 성별로 자를 수 있겠네. 그 다음 외모의 미추로도 자를 수 있겠네. 바로 그 차이인 거지. 전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딱 이렇게 스피드 옥션을 검색을 했을 때 뭘로 고르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뭘까? 아까 몇 가지를 짚어줬어요. 보이지 않는 걸로 고르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기준. 아까 토마토 얘기했잖아. 내가 토마토를 이렇게 잡고 수박을 잡을 때 내가 그 잡는 순간 내가 이 고르는 시점에서 하는 것을 내가 만져봤고 눈으로 봤어. 그럼 내가 검색하면서 고를 때는 내가 무엇을 했죠? 그걸 생각을 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권리 분석과 물건의 시세 차익을 일견해서 나오는 거를 먼저 골라야 돼. 근데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어때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내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좀 알 수 있으면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 해서 고르는 거. 그것도 좋아요. 법원 경매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지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매의 시작인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의 고르는 우선 아까 1차 서류 심사잖아. 지금 그건 2차나 3차 서류 심사나 뭐 면접 심사고 1차로 이렇게 바로 골라서 담아야 돼. 지금 바로. 물건 종류로. 종류로도 고를 수 있죠. 자기의 투자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종류로 담을 수 있겠네. 첫째, 그 다음에 또. 지역. 그렇지. 나는 아무리 잡식성이야.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죠?
아, 나 잡식성이긴 한데 투자하려고 내가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려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려고 딱 고르는데 내가 아무리 전국에 돈 나오는 건 다 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좋고 시세 차익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이거를 태백 사는 거는 안 고를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뭐 해도 시골에 땅은 안 살 것 같은 거야. 지금 호경기 아니죠.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돈 되는 거면 다 봐야지라는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뭐 시골에 이름 없는 내 동네도 모르는 곳에 땅을 살고 싶진 않는 거죠. 왜냐면 수도권에 땅을 사도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입장인데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것이 그냥 이름도 처음 듣는 어떤 그런데 땅이 아무리 시세 차익이 난다고 한들 그걸 굳이 장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없다 이게. 즉 지역적인 요소도 작용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종목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만에 하나 놓치고 싶은 물건 놓칠 수 있는 물건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뒤지더라도 요거는 안 하고 싶다는 그게 있지 없어? 그런 형태에 의해서 1차 심사에서 착착착 골라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해서 배제됐던 종목을 기억해놔야죠. 그래서 1차 심사에서 아무리 봐도 인재가 없어. 그럼 버려놓은 서류에서 한번 또 띠적거려 보는 거지. 맞잖아. 면접을 볼 때. 조금 간단한 서류 심사로 얘가 뭐 대학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학벌이 어느 정도 가방끈이 어느 수준이냐 전공이 뭐냐 가지고 골랐는데 그놈 중에서 정말 면접 보니까 별로 없어. 그럼 혹시 내가 놓친 놈이 있나? 하고 뒤적거리잖아. 그 놓친 놈이 있나라고 하려면 그 놓쳤던 그 이력서들을 분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놨거나 어디에 잃어버리면은 못 찾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선에서 얘를 골라고 잘랐다는 것은 그 이 선을 기억해놔야지. 근데 대부분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컨설팅 한 놈들도 보면은 한 번 떨어지면 또 뒤져. 세기분으로 웃기지 않아? 아니 있는 거를 골랐으면 그 안에서 쇼부를 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기준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 옛날에도 직원들 데리고 있어 보면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공부 못했지? 공부 잘하는 놈들 그렇게 안 하거든. 분류 색인 작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량물건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량물건을 고르려면은 우량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고르지. 그잖아. 우리가 미인 대회를 열었어. 또는 음악 노래 잘하는 대회 슈퍼스타 K를 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를 여는 이유가 노래 잘하는 놈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래 잘하는 놈을 뽑으려면은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형태 하는 놈을 골라야 된다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무대 매너도 좋아야 되고 표정도 좋아야 되고 인성도 살짝 보고 인성 점수 5점. 그래서 합숙도 시키잖아. 예, 나중에 슈퍼스타 K 할 때. 그 다음에 미션 줘가지고 뭐 이 A와 B팀을 섞어서 어떤 노래를 줬다가 또 자르잖아. 그런 식으로 하듯이 그러면서도 필수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부합해야 슈퍼스타 K에 뽑히고. 그죠? 미인 대회도 똑같아.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뽑을 때도 제 아무리 뭐 저는요 외교 사절이 되고 싶어요 어쩌고 말을 떠들어 봤자 물론 이제 뒤로 돈 쓴 놈도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선미는 이뻐야 된다. 근데 이쁘긴 이쁜데 싸구려 술집 나간 애처럼 이쁜 애가 있고 그죠? 연예인 중에서는 탤런트들은 되게 고상하게 이쁜데 가수들은 보면 약간 싼티나면서 이쁜 애들이 있어. 그죠? 그런 어떤 격의 차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량물건의 조건이 뭐냐는 이 조건을 알아야 되겠지. 그 조건을 이제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여기 써져 있잖아. 시세 차익이 커야 된다. 네. 저거는 내가 수많은 공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우량물건의 조건이 뭐냐? 예, 시세 차익이 커야 된다. 그
그 다음에 시세 차익과 이제 당연히 이제 돈이 되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그 높다라는 기준에 또 혼동하면 안 돼. 내 실력이 낮거나 투자 금액이 낮으면 10만 원 더 큰 거지.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만 원 벌어, 15만 원. 어떨까? 내가 옛날에 그 부산에 샀다가 팔았던 초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사자마자 2,200인가 샀다가 대출이 1,700인가 1,800인데 1,000에 얼마에 살렸어? 아, 사요. 오히려 7, 800이 나한테 들어왔지. 그러니까 근데 그 놈이 누구냐면 집주인이야. 이사 안 가고 새 살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은 날려도 1,000만 원 어디서 구해서 주더라고 또. 그러니까 나는 그게 30 몇 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까지 노리고 그냥 묻어야 되겠다라고 샀던 거예요. 그렇지만 팔아치워버렸어. 오래 가져도 뭐 재건축 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1원도 없죠.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준 걸로 월세 뭐 그 이자 있죠. 한 1,700, 1,800 이자 줘봤자 5%라고 하면 5일은 5, 8, 40, 90 아니에요.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돈이 20만 원인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8만 원 주고 10만 원 남죠. 12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안 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도배장판을 해줬냐? 안 해줬어. 전화도 안 와. 실제로 월세 살려보면 한번 그 도배장판 지저분할 때 한번 해보면 잘 안 해줘. 매번 해주고 이런 거는 잘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간 돈이 뭐 있냐 그러면은 돈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돈은 돈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꽁돈으로 10몇만 원씩 벌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노후연금인가 노인연금 탈라고 뭐 보험도 넣고 막 그러잖아. 종신보험 같은 거.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몇 개 사는 게 홀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한 푼도 안 들어가.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폭리네. 시세 차익도 나중에 팔 때 1,500인가 더 벌었어. 5,000엔가 팔았으니까 5,000 얼마에 팔고 세금 주고도 2,000 벌었구나. 내가 2,000 얼마에 샀고 총 2,400인가 500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에 팔았으니 뭐 얼마야? 크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것들이 지금도 많아. 지금 없다고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 그 최근에 방송에 보면 PT들 막 하는 거 봤죠?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어. 방송에서 내가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잖아. 그걸 얘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또 너무 또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또 뭐 나도 그런 거요 이러지만 항상 그래 나도 그런 거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일종의 경제적인 어떤 사주팔자랑도 연관이 돼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물론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컨설팅하는 애들 물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고 모래 파도 저녁면 석유 구경도 못 하겠던데요. 한 얼마 파셨어요? 한 5m 파봤는데 5m 파서 석유가 나오면 한 5km 막 이상 지하까지 뚫어버려야지 1km 이상씩. 즉 그 정도의 발굴 능력, 시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경매 실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익이 커야 된다는 거하고 차익이 크려면 당연히 요즘처럼 뭐 경쟁률이 높아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떠드는 놈들 많잖아.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쉬운 평이한 물건에는 많이 들러붙어요. 왜? 실력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파리떼가 붙듯이 붙어. 그런 거니까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낮은 성향의 물건이 많이 건질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아까 말한 태백 물건을 골라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던데요? 그건 또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잘생기면 탤런트 하냐? 아니다. 잘생기면 100% 탤런트 합니까? 아니죠.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의 어떤 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